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장흥군의 미래 핵심 전략인 4메카 가운데 스포츠 메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장흥군의 스포츠 관련 주요 산업 현황과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장흥군 박요한 스포츠산업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에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유치를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먼저 감사합니다.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을 정말 장흥군에 유치해서 저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말 진천 선수촌 그리고 태백 선수촌처럼 네. 중부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 우리 남해안 따뜻한 곳으로 우리 교육원이 와서 지역 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전남도나 장흥군의 입장에서도 그런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해서 지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큰 그런 고무적인 그런 효과가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공직생활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참 이런 큰 그런 사업을 유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저희가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유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현재 국비 37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그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은요. 지금 이것이 설립되게 된 배경은 요즘 가끔 공중파에서 그 체육인들이 성폭력, 뭐 집단 폭행 그리고 그 갑질 논란 등 체육인들이 이렇게 인성 함양이 매우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인성을 키우는 그런 부분들도 좀 대한체육회에서 상당히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그 체육 관련해서 그런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51만 명입니다. 네. 그래서 51만 명인데 이분들이 매년 교육할 수 있는 여건도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새롭게 전환하는 방법은 뭐냐? 교육원을 설립한 게 맞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업이 바로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입니다. 네. 본 체육인재개발원은 장군에서는 군 관리 계획 등 행정 절차를 착실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대한체육회에서도 건축 현상 공모 그리고 실시 계획 용역 그리고 2020 실시 계획을 한 후에 네. 2021년도 9월에 착공해서 네. 2023년도 12월에 완공하고 그리고 2024년부터 이 교육원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시설로는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 그리고 100명, 50명, 30명, 뭐 10명 정도 할 수 있는 우리 세미나실 등을 한 15개 정도를 건설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백실 규모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백실 규모의 그 숙박동도 지을 네. 계획이고요. 그리고 실내 체육관 그리고 운동장까지 이렇게 겸비할 계획입니다. 그 모든 사업 추진은 대한체육회에서 사업 추진과 운영을 같이 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상주할 수 있는 석박사급 26명이나 한 50명 정도가 계속 상주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 남해안에 따뜻한 그 기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에서는 그 동계 전지훈련지로 정말 이 교육원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체육인 교육의 열람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도움으로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유치 과정이 굉장히 극적이라고 들었거든요. 과정 설명 좀 들어볼게요. 예. 처음 시작이 상당히 저희들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네. 우리 앞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재경 향후 분이 계셔요. 우리 대한체육회하고 연계된 그분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속히 자웅도 한번 뛰어봐라. 그래서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진 사항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한체육회를 10여 차례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했는데, 그리고 2018년 11월경에 대한체육회 타당성 영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알아가지고 이제 군수님과 함께 대한체육회, 그리고 그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예결위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자, 그 타당성 영역비를 좀 배정해 주라 해가지고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2019년 4월에 대한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요. 남해안,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서 남해안권에서 한 10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3개 시군이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만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 답사를 하고, 그리고 대한체육회에 가서 직접 PPT 발표를 지자체장들이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4월 16일 날 이게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1차로. 그리고 그렇게 됐는데 또 지지부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간에 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기본 실시 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뭐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추진 자체를. 예, 예. 그래서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그 의견들을 갖고 실시 설계비가 돼야 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군수님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가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우리 장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대한체육회, 문체부, 그를 거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결위 소위에 이 사업들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문체부에서 이렇게 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국회 예결위에 가서 또 저희들이 그 각종 인맥을 동원해서 이 사업비를,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네. 이 사업비를 이렇게 좀 그래 확정해 주라 해가지고 네. 노력한 결과 14억 8천만 원이라는 그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확정이 안 됐으면 물 건너갈 그런 뻔한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사업이 사업비가 확정된 후에 바로 대한체육회에서는 이제 마지막 관문에 그 평가를 했죠. 2월 4일 날 전남도에서 PPT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2월 12일 날 대한체육회에 가가지고 그 현장 평가도 하고 네. PPT 발표를 해서 이렇게 장장 2년 6개월 만에 걸쳐서 우리 장군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최종 확정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네. 앞으로 효과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교육생들은 얼마나 수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경제 효과도 장흥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체육회에서 추산하고 있는 그 교육 인원은 연 11만 4천 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전문 체육인들은 물론 생활 체육인, 그리고 전국의 지도자들이 그를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현재 충북에 있는 진천 선수촌, 그리고 서울의 태릉 선수촌, 강원도 고산 지대에 있는 그 하계 자주 사용하는 태백 선수촌, 그리고 평창 올림픽 유형 자산을 활용한 그런 사업 등이 대부분이 중부 지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대한체육회에서는 앞으로 해외 전지 훈련, 동계 해외 전지 훈련을 지향하고 따뜻한 남해안의 기후 조건을 이용하여 본 개발원을 동계 전지 훈련으로 적극 활용하자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가치가 매우 더 높아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 장흥군에 얻어지는 직접적인 소득은 연 한 60억 원을 상회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교육생들의 우리 지역의 문화 관광지를 이렇게 둘러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간접적인 소비 유발 효과는 200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우뚝 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개발원이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예상을 해봤는데,
근데 뭐니 뭐니 해도 근본적으로 이런 스포츠인들의 교육에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당연합니다. 앞서 언급하였습니다만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혼잡해지고 있는 현 사회의 인간 덕목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덕목은 바로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늘 온 세상에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이 운영된다 하면 장차 우리나라 스포츠의 미래 100년을 짊어지고 갈 우수한 인재를 개발하고 그리고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는 전국 최고의 그 체육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단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동안도 스포츠 산업에 연관해서 성과를 이루셨고 앞으로도 굉장히 하실 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외에 또 다른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예, 체육인재개발원과 발맞춰서 저희들이 각종 스포츠 시설을 집접화하기 위하여 정남진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기존의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은 한 20, 30년이 돼가지고 그때에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낡고 협소해서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령 배드민턴 대회나 탁구 대회를 하게 되면 바닥 면적이 좁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 끝나야 되는데 8시, 저녁 8시, 9시까지 끝나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형 체육관 및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스포츠 시설을 3년, 5년,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우선 대형 체육관은 체육인재개발원 그 운영 시기가 2024년이지 않습니까? 네.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고요. 또한 우리 군에서는 국가하천이 탐진강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6홀의 그 파크 골프장을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파크 골프장을 엄청 많이 찾습니다. 그러면 36홀이면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정말 우리 자흥을 방문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강변 주변에다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구장, 족구장 등 많은 체육시설을 또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설을 겸비하게 되면 우리 전국 최초의 5일 토요시장, 정말 장삼합이 유명하죠. 그리고 편백숲 우드랜드 이런 그 시설과 연계한다면 관광시설과 연계한다면 그 테마형 스포츠 관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체육인재개발원부터 종합스포츠타운까지 야심차게 굉장히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네. 근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대회가 취소됐잖아요. 예. 좀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꼭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네. 예.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전국 대회를 12개 그리고 도 단위 대회를 9개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이런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돼서 정말 좋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1월 달에 그 초등부 스토브 리그만 그 개최했어요. 근데 제일 아쉬운 것은 작년부터 우리가 유치를 추진했던 그 전국 4대 메이저 씨름 대회인 그 단호장사 씨름 대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취소하게 돼서 정말 제일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초등부 배드민턴 대회 그리고 중고 탁구 대회 이것을 개최하지 못해서 정말 너무 아쉬운 한이었다고 봅니다. 네. 방금 올해 치르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대회들 내년에는 정말로 많이 개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참 장흥군의 사회체육부터 전문 체육인 교육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혹시 이거 이외에 예. 앞으로 더욱더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든가 혹은 뭐 과제랄까요?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스포츠는 무조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한 그 지자체가
강원도 양구입니다. 네. 예. 양구는 인구가 22,100명밖에 안 되고 5개 읍면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19년도에 국제대회, 전국대회, 도단위 대회를 합치니까 한 120개 대회를 유치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은 엄청난 매주마다 대회가 유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좀 부러웠는데 우리 장군도 지금 현재 민선 7기 정종순 군수님께서 스포츠 메카 구축을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스포츠 인프라 구축입니다. 네. 대회 유치를 하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전국 대회를 늘릴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 군에서는 2025년까지 50개 대회 유치를 목표 과제로 삼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스포츠와 연계해서 먹거리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 산업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우선 과제입니다. 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스포츠 메카를 우뚝 서는 기반을 탄탄히 다진 장흥군의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체육인재 개발원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요. 마지막으로 스포츠 관련 업무는 아닙니다만 정말 우리 장흥군에 특별한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메카하고 포시티. 이제 잘 들어봤을지 네. 모르겠지만 포메카는 우리 기봉 백강홍 선생님의 그 관서별곡 그리고 정철 관동별곡보다 25년을 앞서 나왔던 관서별곡이죠. 그리고 이청준, 송기숙, 한승원 작가님들을 부르던 현대 그런 문학가들, 우리 물림 그리고 동학의 최후 격전지 또 의양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그 유일한 사당이 모셔진 우리 해동사 네. 그런 기반을 가진 물림 의양의 도시, 물림 의양의 메카 그리고 세월호 관계로 해가지고 그 안전이 지금 굉장히 뜨는데요. 우리 안전 유 청소년들의 안전 메카 그리고 친환경 그 농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메카 그 마지막으로 저희 최고로 꼽히는 스포츠 메카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고요. 최근에 포시티라고 또 하나 또 개발했어요. 했는데 2018년도에 여성 친화도시 그리고 2020년 최근에 세계 유니세프에서 아동 친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전국에서 5번째, 전남 도내 군단에서 최초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30%가 넘는 그런 어르신들을 이렇게 정말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 공경도시 그리고 장댐물을 이용한 그린 수열 에너지 도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즘 행정의 트렌드는 그 관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우선이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네. 이러한 포메카, 포시티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정말 제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메카는 물론 전국 어디보다도 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이고 장흥군으로 많은 분들이 거쳐가고 많은 분들이 장흥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그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튼 이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저 또한 저희 군에서는 국민을 존중하며 더 낮은 자세로 정말 장흥군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요한 장흥군 스포츠산업단장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장흥군이 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여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스포츠 메카를 위한 장흥군의 다양한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봤는데요. 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장흥군의 힘찬 도약을 기대하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